왼쪽. 여자가 있어서 괜찮겠다. 갔다 와. 먹어도 돼? 토마토? 야, 토마토 먹어도 돼? 아빠 토마토 우리 해줄게. 손이 뭐해 친구들. 이거를 전화. 아빠. 하는 게 아니고. 뭐 토마토요? 토마토 스크램블. 아빠 이거 좋아하다. 이거 좋아? 남자나 냄새나? 향기. 아! 아빠 여기도 먹어야겠다. 제발 보는데 먹어야. 먹을 거야. 먼저 먹으면 아, 정말 먹고 보자. 그만 먹고 보자. 먹어. 아. 으아! 머리가 막 깎네. 응? 맛있어. 맛있어. 됐어? 네. 나비. 아. 정원아, 아빠가 해준 국 맛있었어? 진짜로 맛있었어? 근데 아 진짜 아까는 왜 맛없다고 했어? 그냥 농담이었어? 아 그랬어? 너 건달 치료. 운전이 싫어? 진짜 혼난다. 너 혼날 수 있어? 이놈.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5년 일하고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25개월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아와 일상 사이에서 만든 루틴, 그리고 이 루틴이 어떻게 제 집중력을 높이고 삶을 바꿔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루틴과 관련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루틴과 관련된 영상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일상에 녹이려고 하죠. 제가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등원시키고 하원할 때까지 6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등원시키고 카페 가는데 갈 때는 바이너럴 비트라는 걸 들으면서 간다. 이게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다. 집중 안 될 때는 집에 와서 다시 작업을 한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런 분야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만의 일상 속 루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따라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도움이 되지만 습관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전에 저처럼 원하는 루틴대로 생활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루틴을 수행하는데 만약 1에서 10까지 레벨이 있다면 예전에 저는 한 2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도 않았죠. 지금은 평범한 수준 한 5에서 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루틴을 수행하는 레벨을 평범한 수준까지 무조건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제 일상부터 함께 보시죠. 제 일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7시쯤 일어나 제 이불을 정리합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아이 것도 같이 정리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하루의 첫 행동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나머지 하루도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7시 30분까지 씻거나 분리수거하는 날에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7시 40분쯤 아내를 지하철역에 내려다 줍니다. 내려다 주고 집에 오면 8시에서 한 8시 10분 정도가 됩니다. 집에 도착해 9시까지는 아이 등원을 준비합니다. 밥을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고 옷 입히고 양치시키고 진짜 정신이 없지만 행복한 시간입니다. 준비를 다 마치면 등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이와 같이 산책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아이와의 대화와 자연을 즐깁니다. 이 일정이 끝나면 한 9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카페로 향하죠.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저는 이때 헤드폰을 끼고 40Hz 바이너럴 비트를 들으면서 갑니다.
10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영상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아이를 하원시키고 1시간 정도 밖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이고 7시나 한 8시 정도가 되면 다시 아내를 지하철역에 데리러 갑니다. 이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 10시, 11시 정도가 되면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일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평상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고 몇 시간인가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10시에서 4시, 약 6시간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고정적일 수도 있고 매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 패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파악했다면 이 시간대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때 계획한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거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를 망친다라는 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빈둥거리거나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를 하원시키고 나서도 작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아이와의 시간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을 받기 싫어서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혹시 파킨슨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은 주어진 만큼 늘어난다. 시간이 많으면 일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간 제한이 있으면 집중력은 압축되고 효율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원래 시간이 많으면 시간 관리하기가 더 쉽고 계획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에서 4시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저는 이때만 바짝 집중하고 다른 시간에는 자유롭게 보냅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했다면 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촬영이 필요할 때 말고는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카페 가는 길에 바이너럴 비트를 들으면서 갑니다. 이 루틴은 제 집중력과 작업 전환 속도, 즉 시작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루틴입니다. 바이너럴 비트는 두 개의 미세하게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뇌파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너럴 비트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왼쪽 귀에는 400Hz, 오른쪽 귀에는 440Hz의 소리를 들려주면 뇌는 두 주파수의 차이인 40Hz를 알아차리고 감마파 상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로 듣는 건 40Hz 감마파 바이너럴 비트입니다. 이는 인지 능력, 반응 속도, 언어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이 소리를 들으며 걷는 행위는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즉, 뇌의 상태를 작업 모드로 예열하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앉아서 휴대폰을 10분, 20분 보다가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앉자마자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의 시간도 아끼고 그에 따른 에너지도 벌게 되는 셈이죠. 아니 나는 바이너럴 비트 이런 소리를 들어도 집중이 안 되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소리 자체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조건 반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만의 작업 전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특정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공부하기 전에 좋아하는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신호를 갖추는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그 루틴을 시작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공부나 작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짜놓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루틴을 잡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이어리에 계획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벅찬데 계획을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다? 하면 좋지만 힘들거나 귀찮으면 카톡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간략히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월화수목금 주간 계획을 적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에 적다 보면 나중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다이어리에 적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욕구가 생겨서 적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또 멈추게 됩니다. 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시간 단위로 짜야지 집중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나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나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다 보면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쫓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 내에 할 일을 못 끝내면 다음 스케줄이 미뤄져서 불안하고 급해지고 전체 일정이 무너지는 느낌도 들고 결국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고 또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루틴이고 뭐고 다 놓고 싶어지죠. 그래서 저는 작업을 덩어리로 나누어서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뭐 썸네일 제목, 도입부 작성, 원고 작성을 하고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좀 부족하게 적었던 원고를 또 다시 작성하고 수요일에는 촬영, 목요일, 금요일에는 편집,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족과 온전히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정해놓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어떤 날은 시간이 남거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날 할 일을 미리 해둔다든가 못하는 건 다음 날로 미루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데드라인은 꼭 정해놓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원고 작성을 마쳐서 수요일에는 촬영을 한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편집을 마친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가 걸리는지 자연스럽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돼서 계획을 시간 단위로 짜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한 장소에 오래 있게 되잖아요. 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갑자기 SNS를 켜서 보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캐치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괜히 앉아있다간 시간만 허비합니다. 우리의 뇌는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를 신경 습관화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카페 가면 분위기도 새롭고 집중도 잘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뇌는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신선함이나 경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다시 집중력이 상승합니다. 꼭 집, 카페 이렇게 큰 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재, 부엌, 방, 베란다 등 작게라도 장소를 전환해보세요. 그 변화가 뇌에는 새로운 환경처럼 작동합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상들에서는 일상을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거기에 나의 일상을 기록까지 하라? 너무 이론적입니다. 그리고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못하면 결국 또 나를 탓합니다. 가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루틴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듭니다.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루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기록이라는 행위가 힘들 수 있으니 당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못해서 루틴을 못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냥 가끔 떠오르고 간직하고 싶은 일상이나 생각들은 그냥 카톡이나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변화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건 실제로 해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무리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맞는 건 여러분들 일상 속에 녹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너무 경직이 됩니다.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애매한데 첫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나를 아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작업 스타일인지 등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실행하면서 가끔 생각해 보세요. 실행을 꾸준히 한다면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변화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하면 나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루틴을 만드는데 결국 핵심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을 돕는 루틴을 만들고 계획은 덩어리로 만들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기. 이 모든 행동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저에게 맞는 작은 루틴을 조금씩 실천하고 저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중 딱 하나만 정해서 여러분들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인생이 바뀌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반복이다 라는 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